놀지 말라는 의미에서 여기 뭐 상품을 몇 개 주셨네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여기 혹시? 상당 부분 판매를 하고 계시죠?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를 단적으로 그냥 아시는 분, 말씀 짧게 해주실 수 있는 분.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셀카봉이래요. 네.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예, 다른 분. 다른 분. 네. 예,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예,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아, 예, 예, 중요한 단어들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한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거를 조합하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거. 예. 네. 특별히 인정받은 어떤 원료라든가 그런 기능성에 대한 임상 논문이라든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인정 원료까지 한 거를 기능식품, 아닌 걸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아, 훌륭하십니다. 다른 분들도 드리고 싶은데요. 3개밖에 없어요. 좀 이따 다시 하나 떠낼게요. 예, 말씀하셨듯이 다 의견들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쪽에 식약처 얘기를 처음에 해주신 분은 이따가 가다가 하나 드릴게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방식약청이죠. 지방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으로 등록된 제조업소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것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고요.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그냥 식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일반 식품 중에서 뭐 즙이나 이렇게 달여서 먹는다 이런 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그냥 건강식품이라고 하죠. 건강기능식품은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과 식품의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 자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DHA EPA 제품이다. 그럼 이 자체는 의약품으로도 있어요. 대신에 함량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DHA 제품이나 그러니까 오메가3죠. 오메가3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뭐 판매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양이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범위나 이런 것들이 의약품의 그레이드까지 가기 전 단계를 저희가 함량을 정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있는 것들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 당연히 의약품은 그거보다 많이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DHA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죠. 설명.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첫 번째 답변해 주신 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사전심의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식품에도 사전심의는 있습니다. 영양 보급이라든지 또는 성장기형 조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심의를 식품이어도 받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사전심의 대상이냐? 예, 대상은 맞습니다. 보통은 제조가공업체나 이런 데에서 A4 용지라든지 이런 데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들을 심의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심의 받은 내용에서 빼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첨가는 안 돼요.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실 때 사전 심의피를 거기다 쓰시잖아요. 그리고 심의피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광고를 하시거나 그러시잖아요. 뺄 수는 있어요. 이러이러한 문구 빼고 나 이거 문구가 별로야 뺄 수는 있어요. 첨가는 안 돼요.
첨가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가급적 광고 사전 심의 받은 내용에 안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뭐 적발을 하고 지자체나 이런 데다가 통보를 하고 조사를 나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사전 심의 받기 전 걸 먼저 줘요. 그리고 광고나 이런 것들을 그걸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전 심의 받은 걸 나중에 줘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다. 그렇게 됐을 때 제조업체는 한마디만 하죠. 우리는 사전 심의 받은 걸 줬다. 그리고 사전 심의 받은 내용에서 하라고 했다. 그러면 모두 누가 처분을 받냐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상관관계가 입증이 되고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공급을 했고 판매하는 광고나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도 처분을 받지만 판매업체까지 처분도 내려가요. 근데 이게 참 안 좋은 게 고발이 있어요. 고발이. 그래서 행정처분도 행정처분이지만 고발 자체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경찰들이 부정불량식품 찾는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죠. 제일 쉬운 게 허위가 돼 광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거는 다 전문적이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허위가 돼 광고 하나 잡는 거하고 유해물질 들어가 있는 거 파는 거 하나 잡는 거하고 걔네 건수가 똑같아요. 근데 인터넷에 같은 데 보거나 이제 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일명 떴다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피해를 보고 신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수사도 많이 하고 이걸로 인해서 뭐 어차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아도 안 좋은 말로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런 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벌칙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저희 쪽에서 경찰한테 이거 수사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우선 오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배우신 내용과 겹쳐지지 않도록 최대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넣었어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표시라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매하시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쪽에는 기능성 표시나 또는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소비자가 최소한의 알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 이제 이해를 하실 경우에는 표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위반된 제품을 판매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도록 주의를 좀 하시고, 우선 여기 써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 표시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을 했고요. 이게 마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이 마크로 바뀝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전에 알고 있었던 요 약간 이상한 모양의 글자, 이게 설마 국가가 인증한 마크일까?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건강기능식품 그 내용이 해외나 이런 쪽에도 그렇고 다른 농림부나 이런 쪽에도 그렇고 통일성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건강기능식품과 뭐 GMP와 이런 것들을 다 공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생산되거나 공급받으시는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들은 다 이 마크로 찍혀 있을 거니까 구분은 마크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저 마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그걸 보시면 마크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이고요, 마크가 없으면 당연히 일반 식품입니다. 당연히 이제 뒤에 보시면은 세부 표시 기준, 표시라는 거는 주 표시면과 기타 표시면과 일괄 표시면이 있어요.
일괄 표시면에는 뭐 제품명이나 유형이나 뭐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게 일괄 표시면인데,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돼 있는 유형에는 일괄 표시면에 써 있고, 마크는 주 표시면 앞에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크가 없이 그냥 삼성 무슨 화재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 마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삼성과 관련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일반 식품이나 이런 것들도 마크를 넣고 싶으니까 그런 마크를 넣는데, 예전에 FDA라는 마크를 많이 넣었죠. 인증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FDA 마크를 넣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 허위 표시로 해가지고 처분을 다 합니다. 그런 마크들도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마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이전에 만든 제품들은 뭐 예전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을 수는 있지만, 2015년 이후에 만들어진 제품들은 다 저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뭐 표시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소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실까봐 이제 적어놓은 건데, 예전에는 건강기능식품 소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이제 벌크를 나눠서 하는 것들을 예전에 안 해줬었어요. 근데 GMP 업체, GMP 시설이 되어 있는 업체는 이 큰 건강기능식품, 예를 들어서 뭐 타정한 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위로 얘네들이 만든다. 그럼 이거를 GMP 업체에서는 다 나눌 수가 있어요. 대신에 소분이라는 내용을 표시를 해야 되고, 그 표시사항 그대로를 적어야 돼요. 이제 그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이 제품이 소분이 되는 게 맞을까? 이렇게 궁금하시다면, 당연히 소분이나 이런 것들은 되는 것들은 GMP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던 그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GMP 마크를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GMP 마크가 없는 곳, 그 GMP 시설이 아닌 데서는 소분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혹시라도 다른 제품들을 선생님들께서 유통점 판매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실 때도 GMP 업체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 건강기능식품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크를 쓰시려면 GMP 시설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소 기준치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설명서에 10포인트 이상 크기로 별도 표시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뭐 기능성이나 이런 거 부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기나 이런 것들, 활자나 이런 것들 정해놨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유예하고, 이제 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 부분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앞쪽에서 얘기하신 분이 한 것처럼 사전 심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전 심의는. 왜냐하면 지금 사전 심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발이 많이 되고 계세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전 심의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를 하는 것이고 내가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사전 심의를 맡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신에 소정에 그 수수료는 들어갑니다. 자, 사전 심의라는 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광고 심의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 사전 심의 기관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입니다. 협회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넣고, 그리고 정확한 제품명을 적어주셔야 되고, 거기서 심의를 요청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 입력하고 수수료를 내시면 거기서 사전 심의나 이런 것들이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심의 절차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심의 대상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우선 하고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듯이 기능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거 만든 회사가 땅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능성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내용, 요 내용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하셔야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저희가 식약처에서도 한 명이 이제 의무위원으로 돼 있어서 같이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없다 또는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 적합이 있고 수정 적합이 있고 부적합이 있어요. 부적합은 사용할 수 없는 광고, 그리고 수정 적합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쓰세요.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인데 건강식품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사이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수정대로 바꾸고 다시 이제 보내면 거기서 수정 완료된 내용으로 이제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를 통해서 본인의 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고 계시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신 곳에서 심의나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랑 이런 것들을 받으셔가지고 실제 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구나, 또는 이거는 이쪽에서는 줬었는데 이게 원래는 수정됐어야 되는 내용이네,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심의의 기본 원칙인데, 사전심의는 당연히 이제 뭐 거창하게 써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이제 심의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예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자, 학술문헌을 인용한 경우, 학술문헌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학술문헌 안에 다만 질병치료 예방이라든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 학술 내용 자체 안에. 근데 이제 기능성에 대한 내용은 있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기능성이잖아요. 근데 논문 중에서 그 원료를 이용해서 그 실험을 했더니 100명 중에 60명 정도가 1.1kg에서 3kg까지 빠졌다라는 SCI급 논문이 있다. 출처나 이런 것들을 밝히고 제품과는 별도로 이 성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헌을 인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제공을 받으셨을 때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기능성과 연관된, 다만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체를 가지고 자꾸 그 경찰들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체험기라 그래가지고 뭐 저희한테 신고하고 이런 뭐 이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술에 대한 내용은 질병치료 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되는 내용이 아닌 이상 학술에 대한 내용은 된다라는 부분들. 인체 적용 시험이라는 표현이 돼요. 임상 시험은 안 돼요. 인체 적용 시험이라는 표현이 돼요. 여러분들이 인체 적용 시험을 해본 그 논문 결과 이렇습니다. 이거 돼요. 근데 임상 시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임상 시험이라는 거는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내용이고, 인체 적용 시험은 말 그대로 인체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이런 효능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물 실험, 인체 적용 시험 가능합니다. 그대로를 인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 도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 되어 있는 그대로를 인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특허 등록 제품, 이게 참 말이 많죠. 특허 내용에도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허 내용이나 이런 거에다가 뭐 기성장 물질 뭐 이러면서 막 이랬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특허를 내주지 않아요. 대부분 내용을 보면은
특허가 단지 조성물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성장 물질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허위가 대한 거로 분류가 돼요. 밑에 예를 보시면 뼈 형성 촉진 조성물로 대부분 특허를 받아요. 조성물로. 그러니까 그 물질이 조성물이라는 거지 이게 뼈 성장을 위해서 키를 키워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거 이러이러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좀 더 앞에서 해석을 해서 키 성장시키는 촉진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게 되면 이 자체가 특허랑 다른 내용이 되고 특허 내용 중에서도 뭐 항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삭제를 해야 돼요. 쓰실 때 땡땡땡 이렇게 하시든지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삭제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특허 명칭 내용은 질병명, 질병의 증상, 징후 등의 효능 효과 내용 인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전심의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가 추린 거예요. 아토피성 피부염 예방 및 치료용 제조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머리 통증 치료 식품 조성물 이런 것들은 인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허 내용 중에서 주원료가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의 표현은 다 됩니다. 뭐 받은 특허 내용 중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면 그런 거 다 됩니다. 그리고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체지방 감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SCR급 논문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인용도 가능해요. 다만 이제 막 그 몇 킬로그램이 감소됐다라든지 이런 체험기에 해당만 되지 않으면 다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 인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광고하실 때 그런 부분들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적, 통계자료, 언론자료 이런 것들은 그 제품 정보와 일반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되는 부분과 언론은 사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분과 이런 언론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뭐 생생정보통에 이런 게 나왔다. 이건 사실이죠. 이거 가지고 저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가시오가피다. 가시오가피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서 무슨 질병 치료 예방부터 이런 거 막 나왔어요. 그거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허위 과대 광고로 보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 보도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해가지고 여기에도 좋고 여기에도 좋고 여기에도 좋다 쓰면 그게 허위 과대 광고 분류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로봇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입력을 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허위과대 광고나 이런 것들 수집을 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희 쪽에 다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제 지자체나 이제 경찰서나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이로봇이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키워드로 찾는 거기 때문에 종종 이제 그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내용이나 이런 거에는 없는데 제목에 고혈압 약. 근데 내용에는 심의받은 내용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걸려요. 키워드나 이런 걸로 통해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 때문에 너무 신고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쇼닥터라고 하죠.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나고 했는데 이제 의사들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판매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자기 한의사인데 자기가 만든 무슨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이거는 먹으면 비염이 바로 낫는다든지 뭐 이러면서 막 이제 광고하는 것도 쇼닥터들.
그런 것들과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약사예요, 약사. 약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약사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국 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약사가 판매하는 것까지 저희가 처벌하진 않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약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사들이 약사의 이름을 걸고 무슨 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합니다 이러면서 사이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막 고발됐던 약사가 다른 약사를 또 고발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기 전에 그분들이 먼저 찾아서 신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한 분의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의사나 이런 한의사 또는 뭐 약사 이런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 추천하면 일반 건강기능식품 판매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받고 다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수 있고 다 하는데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해도 약사 걸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사행심이나 이런 것들 또는 소비자가 맹신할 수 있는 것들을 주기 때문에 이분들은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 쭉 보면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대학 법 그 시행규칙에 보면은 대학 교수 등 그 이외에 자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외의 자에 누가 해당이 되느냐? 예전에 이제 이만기 씨름 선수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하나를 광고를 하다가 이제 상대편 업체에서 이거는 이만기가 먹으면 정말 이만기처럼 되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이지 않느냐 이래갖고 저희 쪽 신고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죠. 근데 최근에 아시죠? 베네콜이라고 있어요. 그 이영돈 PD가 광고를 한 제품인데 그 이영돈이 그 밖에 잘 들어가느냐 이걸로 식약처 내에서도 갑론 의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PD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영돈이라는 사람 자체가 식품 쪽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의 그 15오락을 중심으로 하는 PD일 뿐이다. 이 의견이 팽배해서 지금은 어쨌든 베네콜이나 이런 광고에서 본인이 인증한다는 말을 빼버리라고 하는 거 차원에서 우선은 뺐는데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이 만약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나 이제 자이리톨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껌 중에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껌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껌이 있어요. 근데 옛날 자우림의 여자 보컬 남편이 치과의사죠. 예전에 VJ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그 광고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에서 저희 쪽에 요청이 왔어요.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저희가 안 된다고 나갔죠. 왜냐면 그 사람이 치과의사라는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치과의사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광고를 하면 저 사람이 치과의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저 사람은 이미 치과의사라는 거 알면서 치아에 좋다, 건강에 좋다라는 껌을 판단하는 거는 우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연예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특정 제품을 판매하실 때 연예인을 고용을 한다 이랬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사용해본 경험을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하는 부분까지는 상관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제품은 뭐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제품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먹었더니 무슨 먹은 제품 먹었더니 몇 킬로그램 감소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 보시면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납품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래서 정확한 그리고 무슨 제품 타제품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이거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무슨 제품에 비해서 사포닌이 옆에 한 명이 그 기능이 차별화됩니다. 뭐 이런 식의 광고,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상대 그 업체에서 반드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식약처가 그 커피 하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카제인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성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자체를 뭐 A라는 업체에서는 우린 화학적 합성품이 유해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식약처는. 근데 거기서는 화학적 합성품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니네 화학물질을 먹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B라는 업체에서 저희 쪽에 민원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끼면서 사태가 많이 커졌었죠. 근데 그것도 비방 광고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 신문에 광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신문에 광고하면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아요. 제약회사에서 만든 뭐 무슨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믿으십시오. 이런 거 심의 올리면 다 빠집니다. 근데 꼭 심의를 올렸다 빠지면 그 내용을 바꿔서 신문에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고발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특히 제약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제조하는 데서는 제약회사를 강조하고 싶거든요. 근데 단적인 예로 뭐 한국 무슨 제약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가 허위 과대 광고로 신고가 돼가지고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여기가 벤처 제조업인 거예요. 벤처 제조업은 뭐냐면 내가 만든 시설이나 난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벤처 기업인 거예요. 그냥 사무실 하나만 놓은 벤처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분류된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반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에다가 만드는 걸 위탁해요. 그래서 만들어요. 근데 나오는 광고 보면 무슨 정말 큰 제약회사 막 무슨 생산동 나오고 막 밑에 무슨 의약품을 만드는 막 이런 거 써있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무실밖에 없는 데인데 그렇게 하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이.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판매하시고 해서 더 시장이 커져야 되는 이유가 지금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한국은 너무 작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전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코스트코나 이런 데서 건강기능식품 다 팔잖아요. 그냥 들고 와서 사고 그냥 이거 보면서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팔면 그거나 이런 것들을 믿고 또 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은 아직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호주나 이런 쪽에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이 해외 걸 많이 사요. 그 구매 대행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기능성이나 이런 이상 사례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국내로 유입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시장이나 이런 것들, 외국에 이제 잠식되어 있는 시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나 당연히 좋은 제품이 나와야죠. 좋은 제품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이 그분들이 다시 구입을 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 파는 게 목적인 게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이것들을 먹었더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허위가 돼가고 적발사례는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특별하게 뭐 할 건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모 예방, 전립선 건강, 여성 요실금 예방되면 저거는 만병통치약이죠. 남성 전립선과 여성 요실금과의 두 개가 다 좋아질 수 있는 의약품이 있을까요? 의약품도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나 이런 데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건데 노화 방지, 항암 효과, 시력 강화, 심장병 예방
체중 감량 없는 게 없어요. 그냥 웬만한 건강기능식품을 찾다 보면 다 이걸 사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게 이제 이런 광고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해외 사이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이트 차단은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판매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적극 신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표현, 세계가 인정한 성인병 예방과 치료의 베스트,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사전 심의를 받고 나서 이런 문구나 이런 것들을 살짝 넣으세요. 판매나 이런 쪽의 분들이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제조업체나 이렇게 처음 제품 공급하는 데서 사전 심의를 받고 이런 것들을 살짝 넣으세요.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데에다 광고하는 내용으로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사전 심의표를 받았다고 마크를 해서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다 믿고 나가시잖아요. 사전 심의필. 근데 실제로는 그 사전 심의필하고 다른 내용도 포함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사전 심의 받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꼭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오메가3 제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메가3가 뭐 고혈압, 관절염, 뭐 자율 면역 능력 감퇴, 뭐 당뇨, 유방암 좋죠. 오메가3는 혈중 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의약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된 내용이지만 나머지 뭐 고혈압이나 관절염, 유방암 이런 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광고하시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 논란이 좀 많았었어요. 이런 분 꼭 드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질병치료 예방이라는 거냐, 이거는 단순 추천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먹으라는 건데 이게 뭐 질병치료 예방에 효능 효과가 있다라는 법의 규정에 위배가 되는 거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 꼭 드세요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못하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특정 환자나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또는 뭐 갱년기 뭐 이런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시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인터넷인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로봇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적발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변비 치료 또는 변비 효능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넣어요. 그러면 쫙 뜹니다. 블로그도 뜨고 사이트도 뜨고 다 떠요.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키워드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또 심장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보시면 항암 효과 뭐 이런 내용도 있죠. 암 치료 후 회복 시 뭐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상호연골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기능성이나 이런 것도 받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뭐 관절이나 피부나 이런 데 좋다고 하고 판명이 됐다 하고,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나 진통제는 장시간 심한 부작용이 있는데 이거는 부작용이 없다라든지 이런 식의 광고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상황버섯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탁월한 효능이 있다든지 암치료에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도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안 되고요. 성분이나 이런 것들 다 거의 같은 내용이죠. 탈모 예방 뭐 이런 것들, 불면증, 기억력 감퇴에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죠. 저는 이런 체험기 광고를 보면 늘 궁금한 게 어느 게 비포고 어느 게 애프터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옛날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해 놨을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판매나 이런 쪽에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저 숫자에 약간의 비밀은 있어요. 저 숫자들이 대부분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체중이나 이런 쪽으로 원하는 체중의 킬로그램이 대부분 써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 뚱뚱해라고 써 있는 사람들의 킬로그램이 써 있고, 실제로 저 사람이 저기서 저만큼 빠졌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어요. 저게 포샵으로 처리하면 아주 쉽죠. 포토샵으로 하면은 5분이면 저런 거 금방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분은 도대체 뭐가 빠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방향만 바뀌었어요. 찍은 사진 방향만. 근데 이제 빠졌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구입을 하신 분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전화하셔서 뭐 3개월치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5개씩 해가지고 350만 원에 샀는데, 내가 한 1개월 먹어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반품하고 싶은데 반품을 안 받아준다. 그럼 저희도 이제 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4일 이내에는 포장을 뜯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거고, 단 거기 단서 조항이 있어요. 허위과대 광고나 또는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한 달까지 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소비자원이나 이런 데 통해서 분쟁 조정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건 환불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유념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신고를 하셔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분은 그 몇 개월치 이제 그 월급을 다 부으신 거예요, 거기다. 근데 도리어 체중이 부셨대요. 줄어야 되는데 부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식약처에 하소연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는 받아서 그러셨어요. 그러면 운동은 하셨나요? 이러면서 이제 저희도 네, 그렇긴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샀는데 어디도 운동하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빠진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킬로그램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체험기에 해당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고요. 체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댓글로도 처분을 받는다라는 이제 유권에서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판매 사이트나 이런 데다가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몇 킬로그램 감량됐다라는 누군가가 달았는데 그 누군가가 우리 회사 직원일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 때문에 G마켓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시다가 G마켓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사이트 차단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쪽에 또 전화하셔서 또 원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먹은 사람이 쓴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하루 이틀 이거에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소비자가 쓴 거라면. 하지만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제 법이나 이런 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늘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발까지는 가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경찰들이 찾게 되면, 경찰들은 뭐 고발이 아니라 그거는 입건의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처럼 허벅지가, 저는 이거를 광고를 계속 보면서 저 허벅지 둘레가 마이너스 13cm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4cm 광고. 근데 이게 일본 제품에 이게 있어서 이거를 상당히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많이 이제 그게 됐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여주면 막 믿으실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광고를 하시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광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절단되신 분인데 이렇게 이제 좋아졌다거나 이제 써가는 발이 이렇게 원상복귀 됐다거나 이런 의약품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의약품이.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이지 않습니까?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설사 이 사람이 이걸 먹고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광고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 역시도 사람마다 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다 달라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의약품 역시도.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에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먹고 그냥 소화될 가능성이 더 커요, 사실은. 기능성을 나타낸다기보단. 그리고 그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려면 꾸준히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 기능성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의약품으로 알고 구매하신 분들도 문제고,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낫지 않는다고 저희 쪽에 신고하시는 분들도 문제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요즘은 많이 개선이 돼서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들이 다 제품에 써 있어요. 안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런데 좋다라는 그 말만 믿고 그냥 계속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위가 돼간 거서 팔았으니까 이 사람 처벌해달라고 저희 쪽에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인증서나 이런 거 아까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앞에 내용하고 요거 세상에나 무농약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딴 타사 제품들은 농약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인데 자기들 것만 무농약이라는 게, 농약은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는 것도 허위 표시입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조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허위 과대 광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식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심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심의받은 내용에선 저희가 특별한 게 아닌 이상 그 재심의를 권고나 이런 것들 하지 않아요. 그 심의받은 내용에서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허위 과대 광고로 처벌하지 않아요. 만약에 재심의 받은, 그러니까 심의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그쪽에다 재심의 권고를 저희가 하는 거지, 업체를 허위 과대 광고로 처벌하지 않아요. 심의 받은 내용에서는 그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혹시라도 그분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들은 이게 조금만 이제 기능성이나 이런 거에 내용이 뭔가 이상하면 갖고 들어와봐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라도 사전, 내가 판매하는 사전 심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심의 내용대로 했다, 그리고 이 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얘기를 하시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가가지고, 여러분들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거기가 왠지 죄인이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냥 서류나 팩스로도 입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까지 뭐 출두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출두를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저희가 그 건강인식편 법률 위반자 많이 만들려고 법률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 쪽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타이트하다 하면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뭐 사은품이나 사례품, 경품이 다 금지돼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그 협회나 이런 쪽도 많이 얘기가 들어가서 지금 이걸 풀어주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사례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경품이나 사례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제공될 수 있는 부분도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그 사전 심의 문구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네네. 사전 심의 받은 내용 중에서 네. 추가는 안 되지만 빼는 건 상관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저희가 그 심의 받은 내용을 대해서 뺀 문구를 여러 가지 페이지로 만들어도 상관없는 건지, 만약에 쉽게 한 장짜리 저희가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서 심의 받은 내용이니까 발췌를 해서 그거를 2장, 3장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는 건지. 한 장으로 만들어서 한 장으로 이제 심의를 받으셨는데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이트나 이런 데서 올라가 있는 도안이나 이런 것도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도안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집어넣어서 그 내용을 짜집기를 하시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여지는 있고요. 다만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반복적이거나 이렇게 해서 3장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그 인체 적용 시험은 그 적는 거는 가능하다라 돼 있고 임상 시험은 안 된다라 돼 있는데, 아까 보면 네. 동물 실험이나 인체 적용 시험 그거는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네. 쉽게 임상 시험이라는 게 지금 전임상하고 임상 시험이 있는데, 전임상 같은 경우는 지금 동물 실험이나 인비트로나 인바이보가 되는 거고, 인체 시험이 이제 임상 시험으로 들어가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 임상 시험, 그러니까 임상 시험 전에 이루어지는 시험들, 전 임상 시험은 대부분 그래서 동물에 적용을 하게 되죠. 동물이나 이런 거 사람한테 적용하는 임상 시험 전에. 근데 임상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의약품이나 또는 뭐 어떤 특정 의약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하나의 적용 시험은 맞아요. 근데 임상 시험의 정의가 의약품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 말고 인체 적용 시험이라는 문구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용, 이건 안 되죠. 복용이라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가 약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시거나 이럴 때 복용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른 것도 하는데, 지금 전 시간에도 한번 질문했던 건데, 그 링크 관련된 건 저도 이게 좀 많이 헷갈려서 네. 저기 하는 건데, 그 주소를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에 해놓고 해서 그걸 클릭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결과물이 허위 가대 광고에 접촉이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우스로 클릭이 아닌 그냥 링크가 아닌 주소만 기입돼 있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기계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경우는 이게 그것도 링크에 포함이 되는 건지. 우선은 이제 그 근거되는 내용을 미리 아셔야 돼요. 법에 보면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이 아니면 그게 허위 과대가 광고로 보지 않아요. 근데 그 범위를 어디로 보느냐?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연결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판매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링크나 전화번호나 또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판매의 목적으로 봐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가 아무것도 링크 안 해놓고 어떤 특정 그 기능성 있는 건강기능식품 얘기해놨어요. 그거는 건강 정보일 뿐이에요, 그거는. 근데 밑에다가 일로 가면 이걸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판매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특정 키워드를 통해서 이걸 검색을 해 보세요라는 거는 허가가 되잖아요.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주소를 링크가 아닌 주소 기입을 통해서 이거를 소비자가 직접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말 그대로 좀 전에도 질문했지만 네네. 그 비타 500을 검색해 보세요.
그거는 허가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비타 500 대신에 그 비타 500에 들어있는 정보에 대한 주소를 기입을 통하는데 대신에 링크가 아닌 주소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소를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치던 휴대폰을 통해서 검색을 해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을 때는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뭐 난해하다고 해야 될까요? 선상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기입이 돼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걸 쳐서 거기에 들어간다. 그 제품명을 쳐서 예. 판매하는 데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허위가 대한 거로 볼 정도로 타이트하진 않아요. 다만 그게 내용이나 이런 것들 안에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광고가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써 있거나 이러면 이걸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광고로 변질이 될 개연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건강기능식품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뭐 광고 사전 심의나 이런 내용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검색해서 이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이걸 광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냐 받아야 되지 않느냐를 본다면 광고 사전 심의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항암 효과 이런 것부터 다 써놨어요. 특정 제품에다가 다 써놨고 이거에 대해서 어디를 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첫 번째 파악을 해야죠. 어떤 기능성 성분을 설명하지 않고 특정 제품에 대해서 그걸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3다. 오메가3가 아까처럼 항암 효과가 있고 뭐 있는 뭐 문헌도 있고 막 써놓고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의 의견인 거예요. 하지만 특정 제품을 논해요. 특정 제품을 논하면서 뭐가 있고 항암 효과가 있고 다 썼어요. 그럼 이 제품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 이렇게 되면 그 상태가 판매 목적으로 변질이 될 개연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 과대 광고는 다 일정하게 처벌하지 않아요, 저희가. 그 내용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어떤 안주무관이 얘기한 게 이거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그 주무관의 주관적인 내용이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법조항으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신 거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상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놔서 선생님 보고 된다고 하면 선생님이 거기다가 뭐 항암 효과부터 해서 다 써놨어요. 근데 누가 이걸 신고를 했어요. 이 블로그를. 또는 우리 이 로봇에서 이게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게 판매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내리려면 여러 가지를 봐야겠죠. 근데 이 특정 제품을 지칭하고 있고 이거를 치면 판매 사이트로 어디 네이버나 이런 데를 쳐더라도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거는 판매 목적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다면 그거는 허위 가대 광고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링크라든지 문구가 적혀 있는 페이지에는 그 허위 과대 광고에 저촉이 되는 문구는 전혀 쓰진 않고 단지 이제 그 네이버 검색에 이거 검색하면 검색해 보시라고 하게 되면은 그 검색 결과가 솔직히 저희가 의도하지 않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말 그대로 비타 500을 검색하면은 비타 1000도 나올 거고 비타 1000이 나오면 영비천이 나오고 비타민이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 관련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제 과대 광고에 데려가는지를 물어보는 그거는 과대 광고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는 거는. 왜냐면 그거 자체는 뭐 어떤 키워드나 이런 거에 방금 얘기하신 게 과대 광고 내용이 없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과대 광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죠. 단지 이제 제가 검색하는 건 비타 500을 검색했을 뿐인데 나오는 건 비타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지 어떤 비타 500에 대한 특정 사이트를 저희가 걸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 적어놓은 거예요. 저희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말 그대로 저희 검색한 결과를 말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특정 제품에 대한 홍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하신 부분이 제가 뭐 잘못 이해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블로그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뭐 블로그나 어디에다가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이죠, 말 그대로. 정보 전달? 예. 특정 제품에 대한? 특정 제품이 아니고 특정 제품 검색했을 때 그 관련된 정보가 다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라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이 될 개연성이 커요. 그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셨듯이 허위 과대 광고 내용이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정 짓지 않은 기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으로 썼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가타부터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특정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뭐 기능성 성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썼다는 거는 그것까지 저희가 처벌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특정 제품에 대해서 거기에 내용을 썼어요. 아까 뭐 얘기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오메가3 DHA EPA다. 그럼 DHA EPA가 뭔지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특정 제품과 어느 연관도 없어요. 그리고 DHA EPA를 자기가 뭐 알아서 찾아서 제품을 사든 그거는 허위가 대한 거로 잡지 않아요, 저희가. 하지만 A라는 회사 DHA EPA 제품 막 설명하고 마지막 하단에 A라는 회사 제품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뭐 함량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이런 내용이다. 그럼 위에 있는 어떤 기능성을 넘어선 뭐 질병치료 예방이나 이런 것까지 전체가 다 이 제품은 좋은 거다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마음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판매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선이나 이런 것들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특정 제품이 거기에 내용이나 이런 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허위가 돼간 거나 이런 것들로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런 거에 관련돼서 가끔 그 질의를 올리고 하거든요. 네. 시약처에다가 그때 답변이 오는 거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쪽이 안 된다라고 답변이 온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특정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가 내가 찾아서 DHA EPA 제품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그게 왜 허위가 돼간 거냐? 그럼 그럴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특정 제품이라는 것들을 지칭하고 그렇게 하면 소비자가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로 하여금 그걸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판매의 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선생님께서 어떤 이 사이트를 운영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들을 캡처나 이런 걸 통해서 보내주시고 차라리 그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는 이거는 이 내용이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허위가 돼간 거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명확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질병치료 예방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특정 제품명이 거기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명을 한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구두로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주시고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받아서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분에게도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매체를 활용한 그런 광고가 잘 들리는데요? 네, 매체를 활용한 광고가 아니라 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판매자가 있잖아요. 네. 판매자가 일반 소비자한테 구두로 네. 특정 질병이라던가 병명에 대해서 뭐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광고를 말을 했을 때 네.
그것들을 소비자가 우연찮게 녹음을 했어요. 녹취를 했어요. 네. 그럼 이게 허위 과대 과장 광고에 적촉이 되나요? 네, 그거는 되죠. 그럼- 떴다방도 녹취를 통해서 저희가 처벌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전 시간에 네. 식품에서는 디톡스라는 말을 못 쓴다라고 그랬는데 네. 그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제품명으로 디톡스라는 명을 쓸 수가 있는지요? 우선 디톡스라는 말 자체가 뭐 독소를 제거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근데 실제적으로 디톡스라는 뭐 그런 내용이나 광고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지만 디톡스라는 제품도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그래서 디톡스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고유 명사로 봐야죠. 그거를 그 어떤 독소나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보다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어떤 이제 디톡스나 이런 것들을 그 하나의 상표나 하나의 뭐 우리 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제 어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내용적으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품에서 다이어트나 디톡스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건강기능식품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디톡스나 이런 것까지 뭐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너무 심한 규제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는 디톡스를 가지고는 하진 않아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심의나 이런 데도 봐도 디톡스에 대한 표현을 세밀하게 설명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전 심의에서 걸러지지만 디톡스 뭐 이런 단순한 표현들 예를 들어서 뭐 그 저희가 실제적으로 간이나 이런 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장에 있는 독소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전 심의에서도 디톡스에 대해서 이게 기능성인 것처럼 많이 설명하지 않는 이상 디톡스나 이런 표현, 단순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삭제나 이런 것들을 하진 않아요. 다이어트, 뭐 디톡스, 뭐 이런 간단한 것들. 예. 신선의 판매사분의 기술 영업에 대한 부분을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사에서는 과대광고를 금지를 하고 그리고 그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사가 개인적으로 그 영업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본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그 부분은 본사와 판매사 간에 구상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우선은 이제 구두로 구두로 이제 말하는 걸 녹취를 해서 이분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두든 뭐 인쇄물이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광고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광고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가 아니고 본사는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이뤄지고 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큰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측문은 그거에 어떻게 떴다방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소 내에서 강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강의하는 걸 녹음해서 이 사람이 그 영업소 내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처벌받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에 그 처분 기준이 보면 영업자를 처분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3조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위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 처벌받아요. 이 18조 규정이 누구든지예요. 영업자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면 그 개인이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미 다 됐어요. 근데 판매자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막 들어가서 찾아본 다음에 자기가 막 더 팔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원래 했던 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처벌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영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업장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벌. 판매사가 개인적으로는 개인 사업장이어도요? 판매사가 개인적으로는 개인 사업장이라면 본사와 상관없는. 그러면 그 업자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그분들이 경찰서에서 이 모든 교육을 여기서 받았다. 여기서 받았고 모든 자료를 여기서 줬다. 그럼 다 죽자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차례대로 다 소환하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이제 법이나 이런 것들은 원인 행위자가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원인 행위자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인 행위나 이런 것들은 뭐 그 본사라고 하시는 거기서는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개인 사업자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걸 찾아서 본인이 권고를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원인 행위자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사가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아메이를 저희가 이제 중앙조사단에서 근무를 할 때 아메이를 압수수색을 갔었죠. 압수수색을 가서 이제 왜 그 압수수색을 가게 됐냐면 과대광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메이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갔죠. 가서 이제 아메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내용문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 각각의 행위예요, 행위.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판매를 한 거면 이 사람은 받아서 판매한 행위. 제조한 사람은 표시나 제조를 한 행위. 그 행위별로 나누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조나 23조처럼 누구든지로 돼 있는 것들은 업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고발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업이 없기 때문에 고발 조치가 되고 법조가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많이 됐나요? 지연됐죠? 그러면 두 가지 쉬운 말씀으로 강의 잘 해주셨는데요. 박수로 강의. 그러면 35분까지 잠깐 쉬고 40분까지 잠깐 쉬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비좁으니까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시면 4층하고 3층도 화장실이 있거든요. 만약에 화장실이 너무 몰리면 3층이나 4층 가셔도 되고요. 40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